예, 이어서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33의 5승을 30으로 나눈 나머지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우선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끝까지 해라 라고 적어두겠습니다. 끝까지 이라고 적어두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문제는 33이라는 숫자 혹은 30이라는 숫자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x를 우리가 30으로 둬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33의 5승은 x 더하기 3의 5승이 되고, 이거를 x로 나눴을 때 몫은 qx,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상수항이겠죠.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r을 구하려면 x의 0을 대입을 해야 되겠죠. 만약 대입을 해보면 그냥 r은 3의 5승이 나오고 요게 243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243을, 그러니까 나머지가 243이라는데 우리가 30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43이 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온 243을 결국에는 또 30으로 나누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렇게 되면 몫은 8이고 나머지는 3이죠. 여기서의 이 문제의 정답은 243을 30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 문제의 정답이 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인데, 22번은 fx를 x제곱 더하기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x라고 하고, 갑자기 문제에서 fx의 제곱을 x제곱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우리가 rx라고 할 때 rx의 제곱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대뜸 보면 아니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문제는 일단 fx 자체를 전개한다라는 생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근데 전개를 하기 전에 우리가 현재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것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fx를 x제곱 더하기 2로 나눈다라고 하고, 그다음 fx의 제곱도 나누는 게 똑같죠? 그러면 우리는 fx를 제곱하는 것을 좀 전개를 해야 하니까 x제곱 더하기 2가 들어가 있는 거를 치환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더하기 2라는 친구를 t라고 치환을 해보고 문제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fx가 뭐냐면 그냥 t의 qx 더하기 x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친구를 좀 전개를 해보면 t제곱 qx의 제곱 더하기 2ab 느낌으로 2tx의 qx 더하기 x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문제, 요거를 그럼 우리가 x제곱 더하기 2로 나누는 거죠. 자, 근데 x제곱 더하기 2가 아까 t였잖아요. 그럼 t가 있는 친구들은 어차피 x제곱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무조건 나누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 친구도 아니고 이 친구도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 친구의 관심사는 x제곱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거, 야, x제곱을 그냥 x제곱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직접 나누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x제곱이라는 걸 직접 나눠볼게요. x제곱 더하기 2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는 rx라는 거는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했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2를 제곱한 4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2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번 문제는 나름 고난이도 문제예요. 고난이도 문제고 이 문제는
약간의 창의성이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n이 자연수일 때 이러한 n4제곱 마이너스 2n의 세제곱 마이너스 4n의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7이 소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소수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요,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보일 때 상수항이 소수이냐를 OX로 판단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상수항은 7이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소수가 맞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상수항 제외 하고 묶으면 됩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에 따라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는지 없는지가 갈리는데, 자, 일단 다항식을 상수항을 제외해서 묶을 수 있을 때까지 묶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n으로 단독으로 묶이게 되는데, 그러면 2n의 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3에 더하기 7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친구가 과연 조리제법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상수항의 약수를 대입을 해줘요. 상수항의 약수에서 상수항의 약수 중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보게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조금의 풀이를 스피디하기 위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3일 때 여기 있는 식이 0이 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제가 조리제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3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하면 1, 3, 1, 마이너스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리고 0이 돼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린 이 다항식을 다시 써보면 n에 n-3에 n제곱 더하기 n-1에 우리가 쓰지 않았었던 상수항 7까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부분이 제로가 되면 그냥 무조건 상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n이 무조건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 문제 상황에서 구해야 되는 이 친구를 x-n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n이 3이니까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그거를 뭘 해야 되냐면 f에다가 그냥 3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대입을 해보면, 자, f3은 마이너스 18 더하기 12 마이너스 5가 돼서 이 문제를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1이라는 정답을 얻게 됩니다. 네, 이어서 테스트 2회의 마지막 문제인 24번 문제를 가져왔고, 이 문제 또한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이 조금 필요한데, 이 문제의 해석을 못하게 되면 이 문제는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가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조건을 보시면 fx-gx는 0은 x를 2를 중근으로 가진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일단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2차식에서 만약에 1차식을 빼는데 이게 당연히 2차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는 2를 중근으로 가진다 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어떤 의미냐면 완전제곱식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x-gx라는 식 자체를 최고창의 개수는 모름으로 a의 x-2의 제곱으로 둘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x에 제가 만약에 지금 나 조건을 보시면 x가 3일 때 라는 걸 하면 되니까 결국에 x에 3을 대입해보면 f3-g3이 a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f3이 3 그러면 3
그리고 G3이 6이니까 6을 빼주면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는 fx 마이너스 gx가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친구를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x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주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이렇게 되고, 계산을 조금 깔끔하게 하면 이렇게 돼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4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